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HTML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전 시간에 배운 내용, 웹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HTML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서 Introduction to Web 부분에서 HTML에 대한 얘기들을 여럿 했는데 그때 했었던 얘기들을 한번 좀 정리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추가적인 부분 좀 설명하는 부분 이렇게 좀 포함해서 하루 수업으로 HTML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처럼 이제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언급해 볼 거고요. 오늘 이제 HTML을 언급할 건데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그래서 오늘 HTML, 다음에 CSS,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세 가지를 주요 테마로 해서 하루씩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봤었던 HTML 태그, 거기 이제 추가적인 것들 일부 좀 우리가 더 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실습 자료는 프랙티스 17 HTML이 되겠습니다. HTML이 결국은 우리가 웹페이지를 하나 구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웹사이트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주로 HTML을 활용한 문서가 되겠고, 그 웹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웹페이지들, HTML로 만들어진 페이지들이 링크, 주소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웹사이트, 웹페이지, HTML의 기본 개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HTML 기반으로 만들어진 웹페이지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웹브라우저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죠. 우리가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지난 시간에 경희대학교 사이트를 포함해서 한번 접속을 해봤는데 우리가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을 할 때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웹페이지가 존재를 해요.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인덱스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통상 우리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하지 않았는데 index.html 이러고 이제 주소창에 써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시작이 되는 하나의 웹페이지를 얘기하고요. 이 웹페이지에서 다양한 또다시 서브 컴포넌트들을 포함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게 이제 메인 섹션 혹은 사이트 인덱스가 되겠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서브 섹션 그리고 컨텐츠라 그래서 또 수많은 웹페이지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경희대학교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했을 때 한 148개의 오브젝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여기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148개의 웹페이지하고 이미지들 뭐 기타 등등의 요소들이었죠. 그래서 웹페이지 하나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웹페이지라는 건 파일이에요. 파일이고 우리가 그 파일을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걸 실어 나르는 게 이제 HTTP 프로토콜이다 라고 또 우리가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웹에 대한 부분 설명을 시작을 할 때 HTML로 주로 그 문서를 만들지만 CSS, 자바스크립트라는 기술 세 가지를 우리가 섞어서 많이 활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당연히 이미지, 영상, 오디오, 기타 등등은 이 HTML 파일 안에 들어가는 시각적인 요소가 될 거고요. CSS에 대한 부분과 자바스크립트는 별도로 하루하루 수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HTML을 에디팅하는 거,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코드를 사용하는 거를 이제 적극 권장하고요. 요 강의 노트는 노트 플러스 플러스라고 부르는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는 MS 윈도우즈용 프로그램이에요. 요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실습 자료에 대한 화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비주얼 코드를 사용을 해서 실습 자료에 있는 파일들 사용하면 동일한 실습 효과 보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우리가 HTML 파일은 지난 시간에 알아봤었죠. 결국은 이제
태그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고 눈으로 읽을 수 있는 글자들이며 HTML로 시작을 해서 HTML로 끝나고 눈에 보이는 부분은 body에서 시작을 해서 body로 끝나고 기타 추가적인 정보들 헤드에서 시작을 해서 이 헤드 안에 포함을 하는 것들이 HTML 파일의 기본적인 구성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트북을 사용하는 경우 비주얼 코드야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통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겠지만 노트북은 그냥 메모장에 향상된 버전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메뉴에서 언어를 선택해서 H를 하면 HTML이 선택됩니다. 여기서 이제 H를 선택을 해서 HTML을 선택하듯이 에디터 자체가 지원하는 언어별로 추가적인 기능들을 좀 많이 제공을 하는 편이에요. 비주얼 코드인 경우에도 플러그인을 통해 가지고 제공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경우 HTML에 대한 좀 기능을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HTML을 선택한 다음에 파일 이름하고 .html 통해서 파일을 저장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실습 자료 불러드리고 아니면 실습 자료에 있는 내용 직접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Introduction to Web에서 HTML에 대한 태그들 기초적으로 좀 알아봤는데 복습하는 겸 그리고 몇 가지 좀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는 겸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일단 왼쪽을 보게 되면 html1.html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실습 자료에 있는 파일 이름들 이렇게 탭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HTML로 시작을 해서 HTML로 끝나고 헤드 시작, 헤드 끝. 타이틀은 보는 것과 같이 My First Page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네요. 그러면 이 파일을 우리가 html1.html로 저장을 하고 웹브라우저로 읽어드리면 여기에 탭에 My First Page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디 부분인 경우에는 이제 본문으로 보여질 건데 H1 그러면 이제 헤더 1입니다. 헤더 타입의 format 1. This is a heading. 그럼 이렇게 굵고 큰 글씨체로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H1 태그에 대한 복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줄 밑에다가 H3, 헤더 타입 3로 해가지고 This is a smaller heading 이렇게 하면 메인 헤딩 H1 형태 밑에 H3 형태로 조금 작고 볼드체로 나와 있는 H3 태그의 헤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의미할 때에는 P 태그 활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P로 시작을 해서 P로 닫고요. 보는 것과 같이 일반 글씨체로 패러그래프가 포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HTML2.html입니다. 일단은 앞서와 동일하게 헤더 1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글자를 뿌렸어요. 헤더 정보에 보게 되면 타이틀이 My Second Page이기 때문에 탭 부분이 My Second Page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번에는 A 앵커 태그를 썼습니다. 앵커 태그는 이 안에 있는 글자를 화면에 보여준 후 누르면 여기 hrefference로 되어 있는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링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HTML로 만들어진 웹페이지들 간에 우리가 그물에 있었던 그 선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Department of Software Convergence가 화면에 나타났고 이렇게 밑줄 쳐져 있죠. 누르면 요 swcon.khu.ac.kr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A앵커 태그를 설명하는 그런 예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앵커 태그를 잘못된 정보를 주게 되면 HTML의 속성상 눌러서 실행을 하기 전까지 에러는 날 수가 없고요. 이렇게 눌렀을 때 보는 것과 같이 주소를 일부 잘못되게 기입했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것처럼 이제 패러그래프를 추가했어요. 패러그래프가 이렇게 쭉 굉장히 긴 문장으로 들어가서 문장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화면을 이렇게 늘리거나 줄이면 P 태그로 되어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화면에 맞춰서 패러그래프가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중간에 패러그래프를 시작을 했고 패러그래프가 끝나지 않은 중간 부분에다가 이렇게 엔터 키를 친다든지 해서 스페이스를 줄 수 있는데 이런 스페이스들은 다 무시당합니다. 따라서 스페이스를 주시고 싶으면
지난 시간에 우리 Introduction to Web에서 배운 것처럼 break, BR 태그를 줘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BR, 그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글자에 대한 strong, 그 다음에 보는 것처럼 italic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자, 봅시다. 보게 되면은 일단 여기 break 되어 있는 부분이 있네요. Practicing HTML is fun, break. 그럼 이렇게 줄 바꾼 거 볼 수 있고요. 여기 strong, HTML strong 처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드체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 EM으로 시작하고 닫는 부분 헤드, 타이틀, H 헤딩. 여기 보면 헤드, 타이틀, H 헤딩이 이탈릭체로 된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글자 레벨에서의 모양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하고 이제 링크 추가하는데, 링크는 이미 봤죠. 앵커 태그에서 H 레퍼런스를 해가지고 글자 누르면 웹사이트 이동할 수 있는 거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는 보는 것처럼 이미지, 소스는 google.png. 그러면 이 HTML 파일, html3.html 파일이 있는 곳에 google.png 파일이 있는 경우 그거를 이제 읽어드려서 보여줬고요. 똑같이 이미지인데 여기 이렇게 웹사이트 주소 URL을 써놓으면 요 웹사이트에 가서 이미지를 가져온 후 요 위치에다가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만들 수 있는 거는 테이블도 만들 수 있어요. HTML4조 HTML인데 태그 테이블로 시작을 하고 테이블을 닫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의 한 줄에 대해서 tr로 시작을 해서 tr로 닫습니다. 그럼 day 1 working 30 minutes, day 1 working 30 minutes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각각의 한 칸을 td로 시작해서 td로 끝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칸씩 줄 맞춰가지고 돼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에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표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태그 뒤에다가 보더는 1이다 라고 추가하면 이렇게 테이블에 줄도 만들 수 있어요. 보더는 1이다 라고 주었으니 1 말고 다른 값도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스타일도 줄 수 있어요. 보더는 솔리드 타입이다. 그렇게 되면 맨 끝에 외곽선이 이렇게 굵은 솔리드 타입으로 해가지고 선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HTML에서는 이렇게 표도 만들 수 있고요. 표의 모양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석도 줄 수 있어요. 뭐 HTML의 L이 랭귀지니만큼 프로그래밍 언어가 할 수 있는 것들 뭐 많이 흉내내고 있고요. 보게 되면 커멘트는 이렇게 화살표 왼쪽 꺽쇠 느낌표 대시 이걸로 시작을 하고 대시 오른쪽 꺾임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주석 문장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HTML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뭐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수업을 한다 그래서 뭐 전체를 알 수 있지는 않고요. 굉장히 또 전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w3school.com의 HTML 부분 가서 실행해 보면 많은 것들 경험할 수 있어요. 또 HTML 튜토리얼도 있고요. HTML에 대한 뭐 레퍼런스 정보들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한 예제들 뭐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한번 보여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었던 헤더 1에 패러그래프 하는 이런 예제들 마찬가지로 이렇게 타이핑하고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렇게 단추 쭉 누르면 아래로 쫙 메뉴 펼쳐지면서 볼보, 사브, 피아트, 아우디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 선택했으면 누르면 보냅니다. 이런 것들도 간단한 예제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크롬 브라우저를 개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 실제로 이제 경희대 사이트에 들어가서 경희대학교 사이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HTTP로 또 어떻게 가져오는지 살펴봤었는데 뭐 결국은 HTML이라는 것이 다른 잘 만들어진 사이트를 열심히 공부하고 흉내내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개발자 모드로 크롬 개발자 모드로 해가지고 네이버.com 접속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접속해 보시고 다음.net도 이렇게 접속을 해가지고 HTML 엘리먼트도 한번 보고 네트워크에서 프로토콜도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 본인의 실력이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챕터가 CSS인데 CSS와 HTML의 약간 이 경계적인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이어주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HTML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HTML은 앞서서 본 것처럼 뭐 표를 만들고 뭐 거기 선을 그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탈릭체를 만들 수 있고 뭐 볼드체를 할 수도 있지만, HTML의 기본 목적은 근간이 되는 이제 컨텐츠를 작성하는 거예요. 실제로 모양을 예쁘게 만드는 부분은 요 CSS라는 기술을 활용합니다.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그러고요. 크게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첫째가 인라인입니다. 인라인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었던 케이스예요. 인라인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테이블 만들 때 바로 여기 스타일이라는 키워드를 써가지고 모양을 강제로 이렇게 선을 만든 사례를 봤죠. 이런 게 인라인입니다. 이런 게 인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CSS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웹페이지를 예쁘게 만드는데, 인라인이 방금 봤었던 거고요. hard to use다 라고 나왔는데,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 요 각각의 세 기술은 방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이렇게 한 줄에 섞는 거, 이거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앞쪽에서 예제로는 보여줬지만 인라인 방식은 권장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널 방식과 익스터널 방식이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조금씩 더 설명을 하려고 하죠. 자, 인라인 CSS 방금 전에 봤었던 거 다시 한번 나타냈는데, H1 태그예요. 그래서 이렇게 글자가 있고 크고 볼드체인데, 여기 보면 스타일이라는 키워드, 아까 테이블의 외곽선 만들 때 썼던 키워드죠. 그리고 컬러가 블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는 것처럼 실제로 experimenting with links and text가 H1 포맷으로 크고 볼드체로 되어 있는데, 색깔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인라인 CSS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HTML이 있는 곳에 직접 CSS의 문법을 적용한 건데, 스타일 문법이죠.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일단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런 것이다 라는 걸 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 마찬가지로 패러그래프에도 보는 것처럼 스타일 키워드를 써서 인라인 CSS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폰트 사이즈를 50% 키웠고요. 글자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면 패러그래프가 이렇게 바뀐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인라인 CSS 설명했고, 뭐 웬만하면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뭐 굳이 뭐 다음 시간에 설명할 CSS까지 복잡하게 쓰지 않아도 이 정도면 충분해요. 뭐 굳이 안 쓸 이유는 없겠죠. 이 경우에 w3school.com에서 HTML의 스타일즈 태그 한번 살펴보고 실습하면 인라인 CSS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아마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HTML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는 건데, 이쯤 되면 한번 웹페이지 만들어 보라고 꼭 얘기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학생들이라면 1학년 1학기에 이 수업, 웹파이썬 수업 듣고 1학년 여름방학 때 본인의 이제 개인 사이트를 구축한 후 링크를 학과에 제출하라고 하죠. 따라서 관심 있는 학생들 개인의 웹사이트 구축해서 포트폴리오 모아놓고 이런 작업하는 거 권장하고요. 뭐 당장 경희대학교에서 Gmail을 쓰고 있으니 site.google.com도 뭐 웬만큼 훌륭한 도구로서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만드는 거에 대한 경험해 볼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꼭 HTML 뭐 살짝 배웠으니까 웹사이트 한번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책 제목에 하나로 묶여 있는 책들 확실히 많이 있어요. 따라서 왼쪽은 한글판, 오른쪽은 영문판이니까 이제 HTML, CSS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친구들이라면 이런 책 한 권 좀 읽어서 직접 공부해 보는 거 권장하도록 합니다. 자, 이것으로 HTML에 대한 이론 수업을 마치겠고요. 프랙티스 18 HTML에 대한 실습 자료들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